엔비디아와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시선이 베트남에 쏠리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 AI 시장은 리프로깅 형태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리프로깅은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급속한 기술 도약을 의미하는데요. 시장 조사기관 스태티스타는 베트남 AI 시장이 2030년 약 34억 달러, 한화 약 4조 7,90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6배 뛸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베트남의 놀라운 성장에는 AI를 육성하려는 민관의 공조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 AI 연구개발과 적용에 관한 국가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2025년까지 베트남 고유의 챗 GPT와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베트남 대기업들은 너도나도 AI에 뛰어들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 수장인 팀 쿡은 작년 12월 베트남을 찾아 부트로더, 엘사스피크 등 베트남의 AI 스타트업과 만났죠. 젠슨항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도 같은 달 베트남을 방문해 AI 산업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며 AI 기술 발전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으로 향하는 AI 기업들,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제 경제의 흐름은 예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원자재를 제공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수입을 해서 중간재를 만드는 우리 같은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노동력이 비교적 저렴한 곳에서 이거를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또 수출하게 되면은 소비하는 국가가 있고 이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로 이 공급망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또 세계적인 패권 다툼 속에서 공급망 자체가 재편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급망을 자기 틀 안에, 자기 동맹 안쪽으로 넣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요, 원자재를 공급을 하고 또 완제품을 만드는 이 역할은 기존에는 중국이 주로 해왔던 역할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G2의 한 축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서요, 이런 흐름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그리고 중국의 공급망 안에 있는 국가들을 제외하고는요, 중국을 축소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죠. 그러니까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안 역할을 해줄 나라, 이런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인건비가 저렴해야 되고요. 원자재 경쟁력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인적 자원에 대한 재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가 좋겠죠. 여기에 산업적인 인프라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 주목받는 나라가 몇 곳이 있는데요. 먼저 인도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 인적 자원 우수하고요. 젊은 인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여기에다가 천연 자원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를 꼽자면은 인도네시아도 있겠습니다. 이곳 역시도 상당히 많은 인구가 있고요. 무엇보다 천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입니다. 또 하나 주목을 받는 나라를 꼽자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베트남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베트남 경제에서 문제점을 꼽는 게 삼성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 이런 것들을 꼽기도 하니까요. 아무튼 베트남 역시 여전히 비교적 저렴한 인건비에다가요, 일당 독재 국가, 이 문제점이 아직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적극적인 투자 유치라든지 아직까지는 정부가 비교적 잘 경제를 리드해가는 측면이 있고요. 중국처럼 1인 독재 국가로까지 심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도를 보면 바로 느낌이 오겠지만요, 입지 요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조업 클러스터라고 하면 바로 이 동아시아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동아시아에서도 중국과도 가깝고 이렇게 주요국들과 다 가깝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경제에 위험 요인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비교적 순항을 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코트라 자료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베트남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5.66%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아직 상반기 성장률이 다 나오진 않았고요. 올해 전체로 따졌을 때는 한 7%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자본 투자도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성장률의 한 축이 되기도 합니다. 올해 3월 20일까지 베트남에 유치된 해외 직접 투자, 이거는 이만큼이 돼가지고요. 1년 전보다 13.4%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지정학적인 위험 같은 것들, 이런 게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세계 경제가 미국을 제외하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 속에서도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에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니까 더구로에서도 베트남과 관련된 기사가 상당히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대세 산업으로 자리 잡은 이 AI, 인공지능 시장 역시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2030년
2020년에는 베트남의 인공지능 시장이 34억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조금 안 되죠. 이렇게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큰 금액은 아닐 수 있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6배 이렇게 급성장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급성장 자체, 빠른 성장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주목해볼만 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트남 내부 기업에서도 AI에 대한 도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해외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애플의 팀 쿡이나 엔비디아의 진스넌 같은 이런 쟁쟁한 사람들도 베트남을 방문을 해가지고 AI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전략도 여전히 꽤 효율적으로 먹혀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초기 경제 단계에서 그 경제 성장이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정부 그리고 민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고도 성장기 일본이 그랬고요. 우리나라가 그랬고 중국도 그런 흐름을 최근까지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세 나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긴 하지만요. 결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트남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도 많고요. 그 인구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우호적이기도 하고요. 인공지능 같은 첨단 산업 분야, 당연히 이쪽에도 많은 기회가 있겠지만요. 국내에서 한계를 맞은 유통 분야 같은 것도 베트남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같은 정치적인 갈등 요소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이 점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와의 교육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는 무엇보다 민간 기업들의 노력,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이런 측면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외교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